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응. 의사소통은 뭐다? 정보를 전달하고 그 사람이 이해했는지를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다라고 했죠.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를 했을 때, 그리고 이해한 걸 내가 확인을 했을 때 의사소통이 진행된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선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한다. 자, 우리 그래서 거기까지 내용을 배우고요.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죠. 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시간에 다뤄볼 거예요. 자, 요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자, 송신자와 수신자라고 했었죠. 자, 의사 전달, 내용,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사람. 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자, 의사 전달자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부어화해서 전달을 하며 의사 수신자가 그걸 지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호를 해석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 자, 그래서 정보의 개념으로 도식화 의사소통 그림인 거죠. 도식화되어 있는. 자, 근데 이 와중에 방해 요인들이 생긴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전달했을 때 의사소신자가 해석을 잘못하면 이해를 잘못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것들이 다시 피드백이 됐을 때, 내가 한 얘기는 그게 아닌데 라는 상황들이 종종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자, 요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 먼저 의사 전달자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정보나 의사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 어때요? 내가 정보나 의사, 내가 내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나 저한테 그 얘기는 전해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먼저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 자, 부호와 의사 전달자가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인 기호로 바꾸어 부호화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화라고 하는 거는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수식에 대한 부호가 아니라, 우리 상대방에게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던 걸 어떻게 전달을 할지 기억을 되새기면서 말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것들의 내용을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체계적인 기호. 체계적으로 어떻게 전달을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 다음 뭐예요? 전달. 정보나 의사는 선택된 경로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전화 통화로 말을 하거나 메일이나 카톡 이렇게 뭐 문자로 써서 전달하거나 언어적인 대부분 표현을 써서 전달을 하죠. 그래서 카톡으로 뭐 문자로 내용을 쓰거나 전화로 상대방에게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었고 하는 등의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전달하면 어때요? 수신자는 그걸 지각, 듣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자, 부호화되어 전달된 정보는 수신자에 의해 지각되어야 한다. 전화통화하거나 카톡해서 띵동 하고 해서 문자를 읽는 그 순간 지각,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각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부호화되어 전달된 정보는 지각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부호를 해석한다. 자, 그 전달받았던 내용들을 본인의 경험과 현재 상황들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그 해석이 전달자의 처음 생각과 가까울수록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부호 해석을 하는 가운데 나의 경험과 현재 상황들에 따라 해석이 처음에 전달하고자 했던 생각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든데 즐거운 얘기라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그게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얘기라고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이 그 처해진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좋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해라는 게 생기는 건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인 거잖아요. 자, 요러한 해석의 과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게 된 거죠. 자, 부호화된 정보 해석에 근거하여 수신자는 그 정보가 갖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자, 이 정보들을 부호를 해석해서 정보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말하고자 한 사람의 정보를 그대로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이해한다면 올바른 대화, 올바른 의사소통이 되겠지만 어때요? 본인 얘기하고자 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부호를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앞에서 외국인이 꼬마애한테 영어로 얘기하는데 꼬마애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본인은 어쨌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한 걸 질문을 했을 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의사소통이 진행되지 않는다. 자, 피드백. 전달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정보나 의사가 전달된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소통과 달리 쌍방적 의사소통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달자가 자신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남겼는데, 뭐, 레포트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했는데 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친구한테 너 나한테 화났어?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화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알 수 없죠. 친구랑 무슨 대화를 막 하다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너무 화가 났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냥 앞에만 앉아 있으면 얘가 내 친구가 내가 이렇게 화난 걸 이해를 하나? 내가 속상한 거 이해를 하나? 내 얘기를 듣고 있나? 하는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자, 이 내가 전달된 내용이 정말 이 사람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피드백, 말이나 표정으로 전달을 받아야 그 의사소통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과정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의사 전달자가 수신자에게 생각, 메시지를 전하는 걸 때 부호화를 시키고요.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달됐을 때 혼돈된 언어를 사용하거나 비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거고, 지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모습이 있을 거고요. 부호해서 수신자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에 메시지를 입으로 뱉는 걸 암호화라고 하죠. 부호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암호화가 부호화랑 똑같은 거예요. 자, 부호화 시켜서 전달했을 때 수신자가 들었어요. 지각을 한 거죠. 자, 부호를 해석하는 거죠. 해석해서 이해를 하는데, 자, 메시지를 암호화시켜 전달을 하는 과정 중에, 부호화를 제대로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수신자가 이해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줄임말 많이 하잖아요. 줄임말. 자, 꾸안꾸라고 해서 여러분들 얘기하죠. 자, 이 단어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할 수 없죠. 메시지를 암호화 시켜서 이렇게 줄임말로 만들어 놓으면 전달을 했을 때 수신자는 이 꾸안꾸를 이해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러니 부호화를 할 때도 이 수신자 듣는 사람에게 맞춰서 부호화를 시켜야 한다. 자, 전달. 혼돈된 언어 사용과 비효과적 전달. 자,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끼리는 통하는 말들이 있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전달할 때, 언어 사용을 혼돈되지 않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지각.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의 모습. 자, 무슨 말이냐? 자, 느끼는 건 단순히 말.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할 때 말에 뭐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눈빛이나 손짓이나 이런 제스처, 표정들 요런 걸로 인해서 비언어적인 것들로 인해서도 전달이 된다. 그런 것들도 같이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남자친구랑 싸우고 친구랑 싸우고 화해할 때, 문자나,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 정말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내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미안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느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부호해석. 수신자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막 10가지에 대해 내용을 얘기를 하면 그 중에 5가지만 기억하는 친구들, 2가지만 기억하는 친구들 다 다르죠.
나는 10가지 얘기했는데 10가지 다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본인이, 집중하고 싶을 때만 집중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자, 몇몇 찔리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어때요?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정말 내가 있었던 일 다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어때요? 내가 얘기한 것들 다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죠. 자, 그래서 이 해석의 과정을 거칠 때, 올바르게 다 거쳐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이나 기분이나 요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들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어떠한 방해 요소들이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자, 보면, 자, 송신자, 지식, 과거의 경험, 느낌, 태도, 감정들을 암호화해서 전달을 하고요. 해독할 때도 감각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지식, 과거, 경험, 느낌, 태도 등을 거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장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언어, 암호, 배역 음성들, 그 다음에 경로, 수단, 방법들의, 그 다음에 수신자의 반응에 따라, 내용이, 의사소통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상대방과 올바른 의사소통을 하려면, 내 아이디어가 재구성이 되지 않게끔 내 아이디어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어야 올바른 의사소통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진행할 땐, 그리고 말을 전달할 땐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단어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부호화를 시킬 때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의 상대가 친구인지, 나와 성격이 비슷한지, 나의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사용한 단어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지 등을 고려를 해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수신자 듣는 사람은 어때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구나. 그래야 어떻게 장애, 혼돈, 오해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른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의사소통의 유형을 보시면은요. 자, 상향적 커뮤니케이션과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상향적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하향적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 수평적은 양옆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옆에다가 놨는데, 자, 팀장님과 사원은 어떻게 해요? 상향적, 하향적. 그러니, 팀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 지시를 내리는 건 하향적 의사소통이 될 거고요. 사원이 팀장님한테 일을 하고 난 업무 처리를 보고하는 건 상향적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리고 같은 사원들끼리 의견을 교류하거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는 이런 것들은 수평적 의사소통이 된다. 자, 상향적 커뮤니케이션과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층으로. 자, 그래서 한 단계 아래, 한 단계 위로 내용을 전달하거나 내용을 보고받는 걸 상향적, 하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옆으로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적 의사소통은 조직 운영에 아주 중요하다. 수직적 요소는 조직 생활에 중요한 요소이다. 자, 의사소통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수직적 요소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다. 자, 조직에서의 수직적 의사소통은 하향적, 상향적 흐름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사원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팀장님에게 보고를 하거나 하는 요런 것들을 우리는 수직적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거기에 하향적과 상향적 두 개가 속한다. 자, 하향적 의사소통은요, 간단하고 공통된 업무를 지시한다. 자, 하급자는 직접 명령, 연수, 직무 규정이나 이와 유사한 다른 개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를 받는 것. 자, 의사소통 시 너무 적은 의사소통에는 경우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너무 많은 의사소통은 위험은 조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자, 사원에게 내용을 전할 때, 지시를 내릴 때, 자, 내용이 적으면 사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팀장님이 원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면, 사원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내용이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잔소리거나 혹은 너무 많은 내용들로 인해서 혼돈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용 자체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안 되고 사원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을 얘기를 하되 또 뭐가 중요하다? 사원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다. 자, 상향적 의사소통은요. 자, 하향적 의사소통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반면 상향적 의사소통은 압축되어 요약되어야 한다. 자, 지시를 내릴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받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라면, 어때요? 상사한테 보고를 할 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딱 제출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죠. 자, 상향적 의사소통에선 가장 명백한 문제는 위계계층이 존재한다는 거다.
자기 자신이나 동료들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정보는 위로 전달하기를 꺼려 한다. 그래서 위로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종류는 위계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랑 같이 일하는 내 팀원, 내 파트너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파트너가 손해를 입거나 팀장님한테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 나머지 내용만을 전달을 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고로 전달되는 양이, 있었던 일이 100이라면 100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수평적 의사소통. 자, 예정된 회의나 예정되지 않은 회의 형태, 자발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자,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의사소통은 중요한 조정의 원천이 된다. 자, 조직에서의 수평적 혹은 측면적 의사소통은 조직 생활의 규칙적이고 중요한 측면이다. 같은 위계계층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 특성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수평적 의사소통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자, 무슨 말이에요? 수평적인 사원끼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수평적 의사소통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수평적 의사소통은 회의에서 서로 의견들을 낼 때, 의견들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는데, 자, 우리 오늘 레포트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자, 레포트 주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구는 레포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레포트 뭐 10장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레포트 2장만 했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내는 거. 요런 것들이 수평적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이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건 언제다? 같은 위계계층 수준에 있는, 그러니 나의 동료들과 같이 있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왜? 공유하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있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들, 요런 것들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 의사소통이 위계계층 수준이 동일할 때 잘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여기까지가 2차시 수업이에요. 자, 의사소통에 대해서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자, 우리 다음에는 3차시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 중에 생기는 갈등,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니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들 정리 잘 하시고 3차 시에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